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지상 14층 33개 동 1,3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30개 동 4,823가구 규모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한데 묶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생활권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부가 물류 허브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이 부동산 시장 역대급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2년 초반에 좀 폭등하던 그런 집값들은 과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래 절벽 현상과 더불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올 2023년 주택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은 좀 끝도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추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2023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날씨가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추운 날씨를 벌이고 있죠.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항상 건강관리도 꼭 유의를 하시고 특히 이렇게 가장 추운 계절에는 우리 각 가정에서 뭐 동파사고 같은 거 가정에서 이제 동파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 또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특히 동파사고 예방에도 우리가 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연말도 다가오고 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냥 앞으로 또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하락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간단히 굳어있는 얼어있는 매수 심리가 과연 언제쯤 풀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완전 좀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이 시간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고 향후 2023년, 24년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앞으로 향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꼼꼼하게 살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궁금하신 점 있거나 내가 고민 있다 하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내가 고민이 있어도 이 고민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그런 생각만 드시는 연말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함께 나눌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고민 이야기나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제가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전화라든지 문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방송상으로 상담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더 심도 깊은 상담 그리고 좀 더 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진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내가 이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좀 내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으로 과연 지금 이 시점에도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뭐 여러 가지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제가 1대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이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40 이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죠. 이 서울 플랜을 통해 가지고 향후 이 앞으로 서울의 변모할 미래 모습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한 앞으로 좀 어떤 지역이 서울에서 좀 더 상급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좀 더 어떤 지역이 앞으로 좀 더 유망한 지역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뭐 이 시청자분의 또 부동산 고민 그리고 투자 상담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2023년 부동산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지금 팔까 말까 관련해가지고 문의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어떤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제가 저기 노원구 중계동에 네. 중계 주공 6단지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그 제가 18년도에 그 2억 5천에 사가지고 지금 아직 살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재건축한다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거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계속 떨어진다 막 이제 뉴스 부동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예, 지금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그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노원 중계 주공 6단지 아파트 매수 시기는 참 좋았는데 어쨌든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계속 좀 살아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내가 한 2018년도 한 4년 정도 된 거죠. 네, 그 정도 맞습니다. 이제 한 2억 중반대 매수를 하셨고 이제 그러면 지금 대략 한 시세가 여기는 어느 정도 간다라고 혹시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억 정도 한다고 5억 지금 나와 정도? 있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아마 호가가 좀 부동산 시장 괜찮을 때 한 6억 가까이 6억 이상도 올라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노원구 일대 특히 서울 내에서도 뭐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 강북구 이런 네. 지역들이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다가 급격하게 좀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면은 가격이 왜 상승을 했느냐.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라든지 이제 지금 전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뭐 과거에는 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었는데 그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였거든요. 네. 이 재건축 규제들이 막 들어가게 됐는데 자 일단은 재건축을 규제하다 보니까 뭐 강남이고 서울 전체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규제를 하고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됐어요. 네. 그동안 이제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한데 근데 그 와중에도 재건축 단지들이 강남 같은 경우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강남, 목동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그러니까 즉 노원, 도봉, 강북구 일대 특히 이 노원구 일대 이 지역들이 가격이 또 급격하게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지금은 가격이 오른 만큼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조그맣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거를 뭐 매도하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지금 사실 그렇죠. 이거 매도한다고 뭐 어떻게 뭐 뾰족한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고 만약 이거를 매도한다고 치자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임대로 들어가서 거주한다.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거의 뭐 안정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해칠 뿐더러 지금 뭐 전세 시장이라든지 매매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 뭐 단기간 내에 우리가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진짜 뭐 2030 영끌 투자까지 해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이 중계동 일대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 사실 대출도 많이 바꿔 들어오고 집값도 높은 상태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근데 네.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정도는 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봤을 때 부동산은 어떻게든 뭐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닌 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경험 우리가 또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 하락할 거다 그런 하락장의 공포가 있었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거랑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은 좀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일단 팔지 말고 버텨. 지금은 매도하신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러면 이 아파트 그럼 왜 버텨야 되는지 뭐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이거를 뭐 내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팔고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자 그럼 제가 왜 버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자 중공 6단지 아파트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물론 이 단지가 세대수가 조금 작아요. 맞아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주공 아파트라든지 단지들에 비해서 조금 세대 규모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자 우리 6단지가 아니라 추가로 여기 옆에 있는 7단지 이 7단지와 함께 또 재건축을 또 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좀 더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 자체가 많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네. 지니고 있고요. 네. 아마 지점장분도 알고 계신데 여기도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죠 먼저. 네, 말 그대로 이 재건축에 대한 첫 발은 뗀 상태예요. 네. 재건축에 대한 첫 발은 뗀 상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이 내년부터 이제 완화가 되죠.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구조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죠. 많이 좀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재건축 초기에 있는 친구들, 초기에 있는 단지들이 앞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이 붙을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초기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 단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이런 단지들이 가격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살펴드리면은 사실 7호선을 이용하기엔 거리는 좀 거리가 걸리잖아요, 그죠? 네, 좀 중계역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도보를 이용하기에는 좀 멀리 있는 거리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단지 앞으로 지금 이 동북선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네, 맞아요. 이 동북선도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북선이 완공되고 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중간에 환승해가지고 뭐 강남으로 또 접근성 자체도 상당히 또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네. 말 그대로 이 앞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뭐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이 교통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내에서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이제 뭐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그냥 네네. 보유하고 좀 버티시는 게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과거에도 이 하락장이 버티지 못해서 매도하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하락장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했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그 지방에 거주 중인데 네, 직장을 옮기게 돼가지고 서울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5억 정도로 지금 집을 구할 건데 이게 네.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빌라 같은 거라도 좀 사는 게 나은지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로 어쨌든 집을 좀 마련을 해서 올라오셔야 하는 상황인 건데 여유자금이 네. 5억이라서 이걸로 아파트를 간다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전세를 가야 하느냐 아니면 다세대라도 조금 낮춰서 가야 하느냐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시고 있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지역을 본 곳은 없고요. 네, 그냥 저희 3명이서 살 곳을 좀 찾고 있어가지고. 네, 3명이서. 네, 가족분 네. 3분이 함께 거주할 만한 서울에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본부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시게 되고 아까 보니까 3분 거주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어떤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더 살기 좋으니까. 그렇죠. 예.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저는 우선 먼저 답변 먼저 드리면은 지금은 만약에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조금 대기. 네. 지금은 조금 대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관심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계속해서 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전세값도 좀 아파트 값도 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러한 이제 부동산 좀 이렇게 침체기가 뭐 내년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네.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묶여 있는 상태고 뭐 대출에 대한 금리도 굉장히 많이 높은 상태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이 뭐 거의 다 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멈추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불안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부동산 시장에 많이 이 심리에 부동산 관련된 심리 부분에 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이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임대 가격들도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또 이제 막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임대를 거주함에 있어서 이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아파트에 좀 전세를 먼저 좀 거주를 하시다가 네. 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대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또 저리로 또 대출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지금 뭔가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빌라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빌라가 물론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좀 편안하게 좀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빌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이 빌라와 아파트가 이제 주거 편의성 면에 있어서는 이 주거 편의성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파트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 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라든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투자성 면에 있어서는 이 빌라도 상당히 좀 괜찮이 좀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제 빌라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비싸지고 이제 아파트를 찾던 이제 수요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빌라들을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이 올해 들어서 뭐 올해뿐만 아니죠. 뭐 작년, 재작년은 통틀어서 이 아파트보다 거래가 또 상당히 또 많이 되고 있는 이 주거 형태가 이 빌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아파트 시장과 반대로 이 뭔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 좀 뭔가 노후된 주거 지역들에 있는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꾸준하게 또 가격을 상승하고 있는 이런 또 기이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뭔가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더 젊으시고 만약에 한 2인 가구 그리고 뭐 1인 가구다라고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저는 이게 뭐 아파트보다는 좀 빌라를 추천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 좀 맞게 내가 있고 우리 부인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라고 이게 3인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주거의 편의성이라든지 뭔가 주거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빌라 쪽보다는 저기 아파트 쪽을 먼저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셔서 거주를 하시다가 나중에 네. 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파트를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은 물론 투자성 면에서는 빌라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매수를 지금 당장에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향후 그 시장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는 조금 천천히 미뤄두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거주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임대차로 거주하시더라도 나중에 내 집 마련 계획이 다시 생기신다면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주신 사연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585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천구의 신월 7동 1구역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보유 중이신지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가 좀 빠져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이제 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면은 우리가 신월동이 이제 서울 이제 목동 옆에 신월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신월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신월 IC 있는 이쪽, 이 지역. 여기를 지금 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지 보유하고 계신지 이거에 따라 좀 답변이 달라지긴 하겠는데 우선 뭐 전체적인 지역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다. 특히 우리 이제 지금 신월 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에 뭐 신속통합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 있다. 좀 재개발이 이제 진행될 지역이다.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즉 지금같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이 주거 환경 자체가 앞으로 이제 노후된 주거 지역이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개선이 되는 이러한 또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망 부분에 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무조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지니고 있다. 그러면 자, 이 현 상황을 우리가 뭐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투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좋죠. 왜냐면은 나는 굉장히 노후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재개발보다도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새 아파트가 이제 조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역보다는 좀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게 어떤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입지죠, 입지. 입지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제 신월동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좀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인근에 있는 뭐 목동이라든지 이제 목동이라든지 뭐 양청동 이제 양천 이런 지역들보다는 사실상 조금 좀 많이 이제 외부로 이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이 이 지역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이 주거 선호도 자체가 그다지 많이 높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바로 이렇게 뭐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 목동에 비해서는 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택 가격이 조금 많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도 제가 좀 단점으로 좀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하철 여기 뭐 물론 서울 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대중교통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적인 뭐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역 자체가 지하철 노선이 지나다니지 않는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 여건 자체가 그다지 크게 좋지 못한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이 주택 가격을 좀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이 되고 나가지고 재개발이 되고 나서 주택 가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좀 힘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마 여기 들어간 비용보다 같은 비용으로 좀 더 가격이 또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또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중이시라면 보유 계속하는 의견 드렸겠지만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비교해 볼 만한 지역이 더 많이 있다 조언 드렸으니 조금 더 보류하셔야겠어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13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강북구의 번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보유 중이신 건 알려주셨는데 거주 중이신지 여부는 조금 빠져 있기는 해요. 번동 주공 1단지 투자 가치 면에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한 아파트일까요? 본부장님? 자,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이제 아까 첫 번째 시청자분이 약간 이제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굳이 매도를 하신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서울 내에 이제 뭐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번동 중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장인 뉴타운이 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인근으로는 또 굉장히 또 서울에서 대형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서울 꿈의 숲, 그리고 옆으로 이제 우이천이 이게 쭉 흐르고 있는 뭐 입지역으로 봤을 때는 서울 내에서는 사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또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또 뭐 서울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쭉쭉쭉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번농 지역 같은 광북구 일대도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특히 이제 번농 중구 1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내에서도 이게 뭐 저렴한 가격대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살짝 좀 뭔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과연 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번농 중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30년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다 보니까 현재 좀 재건축을 현재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이제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뭐 이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예비 안전 진단 통과 거기다 추가로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금 많이 또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건축에 대한 이 규제 완화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에 대한, 그리고 재건축을 위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상당히 높은 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입지면을 또 살펴볼 수가 이제 좀 주위 환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번농중공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이 북서울 꿈의 숲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 주거 쾌적성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데다가, 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 장애 뉴타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노후된 주거 환경이었었는데, 이 뉴타운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서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런 이제 역할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점점 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번농중공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이 아파트 계속 보유할 만한 가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가져가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66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상봉터미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집원은 좀 빠져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상봉터미널 근처로 좀 가보죠.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 매도 계획이 있으다 하시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제 처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상봉터미널이 위치를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상봉동 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거주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 그래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일단 뭐 지하철 뭐 경의중앙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상봉역이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연구뿐만 아니라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상권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거 면에 있어서는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승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이렇게 인근에 있는 망우역에 있는 GTX 호재라든지 그리고 이 상봉터미널의 뭐 현대화 사업, 상봉터미널 개발 사업 등 뭐 지역적인 이 호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뭐 지역 호재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지적도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상봉터미널 일대가 여기 이제 상업지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인근 지역으로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준주거로 이 지역이 자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상업지역 그리고 이 준주거 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주거 지역들보다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용적률이 좋은 준주거랑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거에 대한 선호도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내가 내 주택을 매수를 해서 거주하는 이런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이 지역을 임대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가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 지역에 좀 뭔가 개발을 하려는 이런 개발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들 이렇게 층수를 높게 가지고 좀 세대수가 많은 빌라라든지 다세대 오피스텔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노후된 이런 주거 형태, 뭐 단독이라든지 이런 주택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잠재적인 이런 이제 공급될 수요 자체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즉
뭐 물론 이 지역이 뭐 호재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수요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뭐 빌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급들이 계속해서 많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매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미 좀 매도를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매도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도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겠습니다. 또 이렇게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다음 투자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뭐 물론 제가 이제 방송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상담을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 그리고 좀 더 또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뭐 금액이 적은 금액대가 아니라 큰 금액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분과 직접 대면해가지고 1:1 대면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내가 가진 뭐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 매도라든지 매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뭐 이제 부동산 폴트폴리오에 대한 정리, 그리고 뭐 각종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차에 관한 문제들, 뭐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저한테 1: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과 함께 이제 지도 봐가면서 이제 이런 부동산 고민들 제가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뭐 내가 가진 고민뿐만 아니라 이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고민하시고 아직까지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서울에서 좀 어떤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지 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어느 지역이 성장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지 내가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1:1 대면 상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1:1 고민 상담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할 수 있는 알찬 계획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재개발을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저도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투자를 해볼까 계획 중인데요. 네. 요즘 남구로 일대 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된 곳이 많다고 해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쪽에 아직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아닌 구축이 또 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 투자하시기 네. 전에 연락 주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우선 네. 보신 지역은 남구로 일대인데 여유자금 1억 네. 5천에서 2억 정도로 아직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예정지에 구축을 좀 투자해보면 어떨지 한번 네. 이 지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네. 주셨어요. 예, 전화 잘 주셨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뭐 남구로라든지 이 일대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뭐 이제 아마 12월 연말쯤 되면 한번 또 발표할 뭐 이제 신속통합 기획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지금 굉장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아타운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모아타운 사업이 있고 거기다가 뭐 역세권 개발 이렇게 정말 그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비 사업들도 많은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굉장히 노후 지역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재개발 지역으로 뭐 이렇게 선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네,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이 뭐 서울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라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로 실제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곳들은 따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그럴 수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 예. 네, 네, 뭐 물론 이제 뭐 개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죠. 뭐 지역적인 네. 노후도라든지 뭐 네. 그리고 이제 뭐 노후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사업성 가장 중요한 뭐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 주민들의 참여도 네. 이런 것들 뭐 네.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네. 자 물론 지금 남구로 일대도 상시 뭐 재개발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 뭐 한 여유자금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한다 네. 했을 때 재개발이 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남구로 일대이기도 한데 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만약에 네. 내가 1억 5천 2억의 투자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1억 5천 2억의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한 뭐 6억 7억 8억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랑 내가 똑같이 투자를 하고 똑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12억, 15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만약에 두 지역이 따라 선택하시면은 시청자분 어떤 지역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네. 물론 이 남구로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산 디지털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구역 일대가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등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이 남구역 그 7호선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네.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이 두 개 지역이 있는데 이 두 네. 지역도 전체적인 지역적인 노후도라든지 개발 여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개발 진행 네. 가능해요. 네. 개발 네. 진행 가능한데 네. 나중에 뭔가 개발이 다 진행이 되고 그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그 미래를 네. 보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네. 주택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도 큰 주택 가격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죠? 동네가 다. 예, 네네.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들이 요만 뭐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좀 노후된 주택가들 그리고 네. 인근으로는 이게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이제 업무 단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쵸. 있는데 네네. 우리가 주택 가격 형성함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 네. 개발이 진행이 돼가지고 주변에 만약에 좀 네. 비싼 아파트가 뭐 10억 15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내가 개발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은 그 주변 아파트 네. 가격이 따라가겠죠. 내 건 더 새 거니까. 그쵸. 그리고 네. 주택 가격 형성할 때 또 우리가 강남이 주택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 강남이 비싼 이유가 그 네. 뭐 강남 여의도라든지 이런 지역들 보면은 대부분 연봉이 높은 고연봉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뭐 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여러 네.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특히 네. 이 주변에 이제 소득 여건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가산 이 디지털 단지 지역이 물론 이게 뭐 IT 산업이라든지 공장형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남구로 일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네. 오래되고 저층이고 뭐 낡은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따라서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주택 가격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은 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투자를 했을 때 뭐 내가 기대했던 수익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같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지역이 있다라면은 그 지역 쪽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죠. 네. 그러면 그런 주변이 어디 있나요? 자 한번 더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많이는 아니고 제가 한 군데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뭐 개발에 유망한 지역들 서울에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음.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그다지 네.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좀 희소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역들 중에서 저는 여기 이제 청량리 일대 이 지역을 제가 좀 청량이 추천드리고 좋죠. 싶거든요. 네. 네. 이 청량리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반경 네. 한 2km 안쪽으로 쭉 봤을 때 예. 한 2km 한 이 정도가 2km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네. 이제 놓고 봤을 때 네. 자, 청량리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청량리 위쪽으로 해서 뭐 제기동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답심리동 그리고 전농동 네. 이런 네. 지역들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도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남구로 네. 일대보다는 훨씬 더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여기는 이제 청량리역이라는 과거부터 이제 큰 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된 주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네. 하고 있었고 더 네. 오래된 서울 도심권이라 보니까 예. 오래된 예. 주택도 많고 특히 뭐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네. 특히 이제 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들도 있고 거기다가 예. 지금 예. 여기 뭐 이게 전동 답심 뉴타운을 통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지금 상당히 또 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동 답심 뉴타운 이제 주변으로 그 아직까지 네. 남아 있는 노후된 주거 지역들, 뭐 용답동이라든지 뭐 답심동 일대, 전농동 네. 일대 이런 네. 지역들이 향후 이제 재개발이 이제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해를 하시겠죠. 네, 네,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청량리역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제 5호선에 있는 네. 답심리역. 지금 여기 네. 답심리역 일대가 사실 네. 굉장히 이제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네. 한 여유자금 물론 남구역 일대만큼 물건은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물건은 조금 귀하긴 한데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 다른 뭐 재개발 예정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대 한 1억 네. 5천 정도? 1억 5천대 금액이면은 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좀 투자 가능하고 충분히 이제 투자 가능하고 개발 가능성이 네. 높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 만약에 뭐 두 지역 다 뭐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예. 최종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네. 내가 새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새 아파트에 대한 네.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네. 해봤을 때는 저는 네. 이 남구역 일대보다는 뭐 아. 지역적인 호재도 많고 네. 개발 진행도 많이 되고 있는 이 청량리 쪽을 네.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아. 어떤가 이게 좀 아. 답변을 드릴게요. 예, 예. 다시 한번 그쪽에도 눈여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보다 투자 가치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청량리 인근을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지역도 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임장 활동 해 보신 후에 여기다라고 좀 눈에 띄는 곳이 있다면 선택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연락 주신 분들처럼 1억에서 한 2억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짜 지역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또 2040 서울의 도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청량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그만큼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 청량리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본부장님 도와주실까요?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아파트에서 뭐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그리고 이 재개발 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눈이 들어오고 관심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도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가격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지역이 이 청량리 일대.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청량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가장 큰 특징을 좀 이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자고 하면은 우선 청량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광역 교통의 호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이 동대문구 지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하고 있는 지역이 이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지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량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는 익숙하게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가장 큰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이 GTX 노선이 무려 이 2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GTX의 환승 노선을 앞으로 이제 구축할 계획이 있고요. 그 물론 이제 청량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지하철 노선이 다니고 있겠지만 향후 뭔가 뭐 GTX라든지 기타 노선들이 더 들어서게 되면서 무려 10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말 그대로 서울 동북부의 그 서울에서는 가장 교통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진짜 교통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큰 그리고 앞으로 이 교통 호재를 바탕으로 청량리역 주변이 굉장히 많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잠재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량리에 대한 교통 호재 정말 무시할 수도 없고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러한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다양한 뭐 철도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철도 노선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환승할 수 있는 이제 버스 노선까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복합 환승센터까지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청량리는 앞으로 이제 서울 도심이라든지 강남권으로도 충분히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접근성, 말 그대로 이제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 지역 주변에 대한 이러한 개발에 대한 계획들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잡힐 수 있는 이러한 또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겠다. 그래서 이런 교통 호재를 바탕으로 자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2040 서울 플랜,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인데, 자, 2040 이제 서울 도시 기본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될 게 이게 4대 혁신축입니다. 우리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서울을 쭉 놓고 특정 지역을 딱딱딱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축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 감성 문화라든지 그리고 국제 경쟁 그리고 이제 미래 융합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울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먼저 그려놓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 그리고 이제 ICT 사업 등 다양한 이런 것 이제 다양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들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이 이제 창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수까지 내려오는 이 청년 첨단 혁신축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 이 청량리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장점까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4대 혁신축뿐만 아니라 이 서울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이 거점 환승 센터를 이제 활용한 거점 환승을 먼저 개발을 시키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지역 환승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개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허브 모빌리티 허브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입체 교통 도시를 이제 완성하겠다라는 구조인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청량리, 서울역, 삼성역 이 3개 지역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TX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광역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GTX가 삼성, 서울역, 청량리 이렇게 3군데만 환승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거점 환승 센터보다는 이 청량리라든지 서울역 그리고 이 삼성역 일대가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들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지역들 이미 전동 답신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개발이 진행된 구역들도 있고요. 자,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뭐 청량리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기동 그리고 뭐 용두동, 용답동 이러한 주변 지역의 많은 개발 사업들이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청량리 중 아직까지도 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들, 아직까지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향후 이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많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 지역의 노후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표시된 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미 뉴타운 사업이 끝나고 대단지, 깨끗한 새 아파트로 거듭난 지역이고 이 답심리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위브 이 근처로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으로 답심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빨갛게 남아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후도가 높게 남아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에 이런 것들로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특히나 굉장히 노후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발에 대한 예시를 이미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뭐 노후도라든지 주민에 대한 뭐 참여에 대한 열의 등 다양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개발 진행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요즘 청량리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더불어서 이 청량에 대한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러면 내가 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의 자세한 부분들도 한번 또 이제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또 2023년 다가오는 새해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우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함께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기회 마련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뭐 다양한 부동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상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상담 드리지 못하는 점. 따라서 이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주신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심도 깊고 자세한 상담을 가능할 수 있으니까 1대1 대면 상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